33번. 1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라고 돼 있죠.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매매 규정이 돼 있죠. 계약을 하면서 뭐 계약금이나 해약금이나 증약금 같은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했을 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이행 착수할 때까지 해지할 수 있는 게 해약금이죠. 자, 이 해약금은 매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매매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매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2번 합의 해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가? 있다. 합의 해제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또 나왔네요. 매도인의 의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됐어요. 따라서 매수인은 해제할 수가 없지요. 4번 일부 이행불능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전부 해제할 수 있죠. 5번 해제 이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되기를 격려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수인 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없죠. 오늘 거 4번. 34번.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중첩적으로. 2번 일방 쌍방이 수인이라면 해제해지는 전원이 해야 되죠. 3번 548조 1항 단서 계약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제3자 물권까지 갖춰야 되죠. 나아가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포함되지요. 갑을 간의 매매계약, 을병 간의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병은 보호되죠. 다만 한 놈만 안 된다 그랬어요. 전세 권한, 임대 권한. 요 말 들어갔어요. 그 놈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놈만.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4번은 틀렸네요. 원금만 반환하면 안 되고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가하도록 하고 있고요. 5번 매수인이 대금과 공과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공과세 지급을 태만했다. 원칙적으로 이게 뭐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매수인이 부가세, 양도세를 부담하되 매도인이 대금을 감매액을 해줬다. 그럼 이 매수인의 부가세나 양도세 부과 의무가 대금 지급 의무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온 것은 3번이 되겠죠. 일단 35번 틀린 것은 1. 해제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2. 금전 반환 시 이자가 산해되는데 언제부터 부지죠? 받은 날부터죠. 해제한 날부터가 아니라 받은 날부터. 3번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인도 따위를 갖춰야 된다고 했고요. 4번 채무자 잘못으로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이행불능이죠. 그럼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여럿 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그죠? 틀린 거 2번. 35번 최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 언제든지 이행을 최고할 수 있죠. 돈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하라 최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하면 해지권이 생기겠죠. 또 최고할 필요는 없지. 1번 틀렸죠.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린 상관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야 다음 주까지 돈 갚아 최고할 수 있죠. 근데 안 갚으면 해제권이 생기겠죠. 이번 미리 이행 거절하면 최고가 필요 없고요. 3번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야 할 수 있다 또는 해제된다 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뭐죠?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죠. 정조건부 해제권 행사. 과다, 과소 최고도 뭐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면 본래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즉 과대, 과소가 근소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있다. 5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유효하다. 유효하다. 틀린 거 1번. 37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최고 필요 없죠. 약정 해제권 최고 필요 없고요.
2번 정기행위 최고 필요 없고요. 3번은 목적물 멸실되었다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행 불능이죠. 앞에 이행 보주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적물 멸실 그게 뭐예요? 이행 불능이죠. 최고 필요 없죠. 4번은 서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다. 매도인이 소유권 안 넘겨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겠다. 여전히 동시행관계죠. 그죠? 따라서 지체가 아니지요.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불완전 이행인데 추간이 불가능해요. 역시 최고 필요 없죠. 최고해야 되는 거 4번이죠. 38번 1번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이 아니고 중도금. 이건 뭐라 그랬어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된다. 2번은 키워드가 뭐예요? 채권 양수.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그랬죠. 2번 틀렸죠.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3번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징으로서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해라. 4번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되죠.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합니다. 5번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원상 복구한다.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39번 1번 매도인의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힘으로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으며 매도인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행 제공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1번이죠.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즉 이행 거절이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행 거절에서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 마찬가지다가 아니죠. 최고 후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3번 손해배상은 이익배상의 원칙이지만 세 번째죠.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4번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해제를 위한 원상회복 등기 뭘 말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죠. 즉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세 번째 줄 몰랐던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5번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된다 그랬고요. 증거 2번. 40번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동생관계라 그랬죠. 그죠? 1번 틀렸죠 벌써.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동시행관계다. 2번 어느 하나를 선택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번 등기 후 해제됐을 때 말소 등기 시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이게 답이죠. 4번 제3자 보호되죠. 이 보호되는 제3자 원칙적으로 누구도 포함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포함된다. 5번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40번에 옳은 것 3번이 되죠. 41번에 1번 해제되면 소유권 원소유적이 당연히 복귀하게 되고요. 2번 제3자에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도 포함이 되고요. 3번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고요. 4번이 틀렸죠.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 돼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4번이 틀렸고요. 5번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 42번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 보입니다. 첫 번째 줄 채권 양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키워드 보입니다. 전세 권한. 보이죠?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반면에 3번 매수인과 거래해서 전세권 등기했어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요. 4번도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니까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겠죠. 보호된다. 5번도 저당권 등기를 받았으니까 보호된다. 보호된다. 답 2번. 43번 제3자에 속하는 자. 올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우리 108조 2항의 제3자 있죠.
그놈하고 요 계약해지시 제3자 108조 이항의 제3자도 올해 자든자격증 2군데서 출제가 됐고요. 요 보호되는 제3자는 3군데인가에서 2군데인가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8조 이항의 제3자 여부하고요. 해제시 제3자 여부도 우리 시험에서 올해 출제 둘 중에 하나는 꼭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43번 다시 1번 키워드 채권 양수 2번 키워드 수익자 그죠? 5번 채권 압류 1번, 2번, 5번은 키워드로 찾아낼 수 있고요. 4번은 토지 해제됐죠. 그 토지 위에 건물 양수인 안 된다 그랬죠. 결국 3번이 답인데 3번은 뭐가 보여요? 부동산 가압류. 보호되죠? 그런 식으로 딱딱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44번 해제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거 1번 목적물 가공개조 3번 목적물 훼손 반환불능 2번 최고했지만 통지받지 못했어. 5번 해제권 포기 다 소멸하죠. 4번이 틀렸죠. 왜? 해제권은 형성권이고 소멸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죠. 따라서 소멸시 완성이 아니라 제척기간의 경과라고 해야만 됩니다. 제척기간의 경과. 45번 가분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했다. 1. 합의 해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줄 합의 해제한 경우 세 번째 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 이자는 법정이자 대 금전 반환이면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이 아니다. 금전 반환이면 지체로 인한 책임이라면 연체이자를 가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체이자가 아니라 법정이자로 가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지체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의 내용이 된다. 3번 계약을 해제했지만 등기 명의가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제3자가 매수해서 등기했어요. 보호되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가 등기까지 했으니까 그 병은 보호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겠죠. 4번 계약을 해제했지만 등기는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갑에게 등기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따라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어요. 계약은 사라졌어요. 근데 을이 그 후에 이행을 청구해. 그럼 갑은 거절할 수 있죠. 뭐라고? 야 네가 계약 해제했잖아. 계약은 소멸했어. 근데 왜 이행을 청구하냐 이놈아. 그죠? 그래서 갑은 계약이 을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을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오는 거 1번이 될 겁니다. 46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행배상 청구가 원칙이지만 실효액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끝부분이 틀렸고요. 2번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 되었을 때요. 매도인 원소유자 이렇게 되죠. 매수인은 이것만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을의 무자력이 보여야 되죠.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매도인의 무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병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여야 돼요. 그 말이 없어요.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불응됐으니 매수인은 해지할 수가 없고요. 잘 나오죠. 자 4번은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매수인은 원물 반환해야 되죠. 그죠? 뭐도 반환해야 돼요? 과실 반환해야 되죠. 과실. 이 과실은 뭐가 포함돼요? 사용 이익이 포함되죠. 그죠? 이것도 반환해야 돼요. 그러나
매수인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증가된 별도의 이익, 이건 운용이익이라고 불러요. 무슨 이익? 운용이익. 이거는 매수인의 능력에 따라서 증가된 특별한 이익이잖아요. 반환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얘기해요?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즉 반환할 필요가 없다. 5번,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특정 채무 보증이라고 돼 있죠. 끝은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가운데가 틀렸죠.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 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경우와는 달리라고 해요. 달리. 경우와는 달리 해지할 수 특정 채무니까 해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를 달리로 바꿔야 되고요. 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꿔야 되죠. 특정 채무 해지할 수 없다. 아까 있다로 제가 잘못 없다. 계속 보증, 포괄금 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조금 까다로운 게 몇 개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림 그려지는 걸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론 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매매가 나왔습니다. 매매와 관련해서는 뭐 매매 계약의 뜻이 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거죠. 유상, 쌍문, 낙성, 분료식, 일시적 계약이고요. 재산권은 꼭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장래 재산권도 된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될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제도, 매매 예약하고요, 계약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특히 계약금 아주 중요하죠. 매매 계약의 이제 비용 나오죠. 매매 계약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매매 계약의 효력,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특히 조문 조심하셔야 되죠.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대금 지급 장소라든가, 동일기한 추정이라든가,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대금 지급 거절과 관련된 매도인의 뭐 공탁 청구라든가, 담보 제공 플러스 대금 지급 청구라든가, 그런 몇 가지 조문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담보 책임이 나오죠. 담보 책임은 맞출 분들만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자, 담보 책임이 딱 나오면 일단 법정 무과실 책임. 그리고 머릿속으로 틀을 잡아야 되죠. 담보 책임으로 나온 지문이 담보 책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자, 크게 세 가지. 매매 담보 책임, 경매 담보 책임, 채권 매매 담보 책임 이렇게 나누죠. 그죠? 가장 크게 매매, 경매, 채권 매매 이렇게. 요 두 개는 물건 매매죠. 그죠? 요 두 개는 물건 매매, 물건 경매죠. 그 채권 매매가 있을 것이고요. 물건 매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누죠. 권리 하자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물리적 하자예요. 물리적 하자. 권리 하자는 5개가 있죠. 전부 타인 권리, 선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매수인 선의, 악의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이게 전부 타인 권리죠.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일부 타인 권리,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 그죠? 선이라면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 언제까지? 1년 내. 그중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량지정 매매에서 아파트 매매 같은 것들 면적이나 수량에 주안을 두고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수량지정 매매인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몇 년 내? 1년 내. 언제부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여기서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나오면 안 되죠. 선의 매수인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이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등기된 임차권 따위에서 용익적 권리가 있어,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사실 한 날부터
1년. 특히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나예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거나 가등기가 본등기가 됐어.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뭐도 할 수 있다? 출재액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제한 같은 거 없다. 딱 그 정도. 물건의 하자는 첫째 그 하자는 계약 당시 존재. 그죠? 계약 당시 존재. 그 계약 당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세 번째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법률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다.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법률적 장애도 보다 물건의 하자다. 일단 네 가지 기억하신 다음에 두 종류가 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 특정물 해제 손해배상. 불특정물 해제 손해배상 외에 완전 물급부 청구. 언제까지? 6달. 안날로부터 6달. 그죠?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이게 물건의 하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 하자만 되고 뭐가 안 된다?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 두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매의 경우에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두 개가 가능하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두 놈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예외. 또 하나 대금감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단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 정도가 경매. 그죠? 요거는 다 필요 없어. 두 가지. 원칙.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 그것만 기억. 계약 당시 자력을 재산 상태를 담보한 걸로 추정. 단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 그것만 딱 암기하시면 돼. 담보책임 면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임의규정이다. 단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 두 번째 담보책임을 면제한 특약을 한 후에 제3자의 권리를 양도 설정해준 매도인. 은 담보책임을 면제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이따 마지막 환매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나머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매매계약의 성립.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만 합의가 있으면 된다. 목적물 말씀드렸고요. 자, 매매 예약이 나왔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합니다.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죠. 거기다 또 뭘 끼워 넣어요? 소급해서. 틀린 지문이죠. 그대로 나옵니다.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자, 예약원격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오른쪽 10년이죠. 그럼 예약자가 누구예요? 예약 의무자를 말하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예약 완결권자를 말하죠. 예약자는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사망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반가로 2번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 일방 예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2번 예약 완결권 일방적 권리고 재산권이다. 부동산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3번 예약권 행사 기간을 정하면 정한 기간 내.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그죠? 그리고 이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어서 중단 정지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기한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제척기한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의, 최근에 나왔죠. 예약 완결권 행사기한을 20년으로 정했어요. 10년으로 단축돼요? 아니, 그냥 20년입니다. 자,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에 부수하여 일방이 상대방에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까지 계약금이 되니까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으며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이 원칙이 돼. 금전으로 교부했을 때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은 있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대금 일부가 아니고 반환이 원칙이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이란 게 따로 있어야 된다. 계약금을 주고받아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그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다만 독립한 계약이다. 동그라미 3번.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다만 3번 독립한 계약이다. 따라 매매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박스.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 지금 약정만 한다는 데서는 계약금의 효력, 즉 565조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밑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지급 의무 자체도 없으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서 주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대원칙이라 그랬죠. 3번 계약금의 법적 성질, 증약금이 최소한 대성질이고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니까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죠.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 판례 먼저.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고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은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반면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2번.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의 그 예정 또는 위약벌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위약벌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한다. 3번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약금의 성질과 나머지 기본 성질이 병존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4번이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죠. 자, 해제 방법 가서 오른쪽 2번.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해야 되지요. 다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배액의 기준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특히 지급받은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 언제까지?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첫 번째 박스 2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하면 더 이상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아,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인 이행 착수구나. 그래서 두 번째 칸 양가로 1번 이행 착수 2개 중도금 지급 등기소송 촉구. 자, 이 중도금 지급은 현금 되지요? 당연히 될 거예요. 자기합수표 되지요? 또 하나 은행 도어음 다 되죠. 문방보험 안 되죠. 현금, 자기합수표, 은행 도움 세 가지 다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뭐가 된다? 이행착수. 아닌 거 2개. 토지거래 허가받은 거 잔금 지급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거는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금지급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보기 또는 백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어요.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4번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 두 가지 효과. 원상 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 원상 회복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이제 5번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별도로 뭐가 생긴다? 법정 해제권이 생긴다. 따라서 계약금이 교부되어 약정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번 계약 이행 시 반환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자, 매매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비용을 말하죠. 세 가지.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부담한다? 균분 부담한다. 균분. 매매 계약 비용 세 가지 기억해 두세요. 등기 전 비용은 매매 계약 비용이 아닙니다. 자, 매매 효력과 관련해서 특히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누가 수취하는가?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 대금 완전 지급. 그럴 때 매수인.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2번에 반가로 1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로 먼저 인도받았다? 그럼 인도받은 날부터 뭘 지급해라?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2번 목적물의 권리주장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자신이 상실할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전부 이를 위험이 있으면 전부 지급 거절, 일부를 이을 위험이 있으면 일부 지급 거절. 이때 매도인은 공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어느 한쪽의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 상대방 동일기한 추정. 동일기한 추정. 대금 지급 장소. 약정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나왔죠.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 그랬고요. 물건 매매 권리하자 첫 번째 전부타인 권리. 전타선에선 악해도선에. 그럼 응용할 수 있어야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선의의 매도인 해제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선의의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반가로 2번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못 넘겨줬죠. 불능이죠. 자, 이때 불능일 때 손해배상 기준식이 불능 당시. 해제 당시가 아니라 불능 당시. 불능인 경우, 불능의 경우 손해배상 기준시기까지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해제 당시가 아니라 불능 당시. 불능 당시. 시가 표준. 다음 페이지 일부 타인 권리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선이라면 한 날로부터 1년, 악이라면 계약 한 날부터 1년. 이때 선의 뜻이 뭐예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 한 날이 아니라 사실 한 날의 의미는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사실 한 날이죠. 수량부적 일부 멸실 부실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유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더라.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특히 오른쪽 선의는 해제는 언제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7번 저당권 행사. 요건 박스 3번. 가압류가 본압류로 가등기가 본등기로. 똑같이 576조 저당권 실행에 대한 담보 책임 출해손. 매수인은 악의라도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악의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 제한 같은 거 없고요. 물건의 하자 밑에 가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요. 하자는 맨 마지막 줄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건축허가 받을 수 없는 불가능, 즉 법률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 즉
목적물의 하자로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담보책임의 내용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있죠. 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 불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뭐도 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 기간은 6개월이다. 경매 권리하자만 인정이 된다. 계약 해제와 대금감액 청구가 가능하고 특히 대금감액 청구는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경우에는 원칙 계약 당시 오른쪽 두 번째 줄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 예외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 변제기 당시. 11번 담보책임 면책특약 유효하지만 면책되지 않는 예외. 간단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이따 풀어볼게요. 환매.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을 일정 기간 내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그게 1항이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통해서 환매할 거리를 갖고 있을 때 그 매매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그냥 환매하는 게 아니라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죠. 이번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뭐다? 퉁친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환매권 반가료번 형성권 반가료는 부동산일 때 매매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고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목적물 제한 없고 자,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죠? 환매대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기간 중요하죠. 부동산 5년 넘지 못해 동산 3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연장 불가. 기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 돼. 그죠? 5년 3년이 기간이 된다. 자, 4번 다시 한번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특약 했을 때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부기 등기로 환매권 등기를 하겠죠. 그죠? 환매권 등기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후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등기를 되찾아가면 이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두 번째,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으니 환매권 등기된 상태에서 을과 매매한 자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을은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등기 넘겨줘야 한다. 반가로 2번. 양가로 5번에 1번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되죠. 왜?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권리를 잃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정도 환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 268페이지 일방이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매매계약은 일방이약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이하관계권은 형성권이고요. 이번 일방이약이 성립하려면 그 계약의 기초로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되죠. 3번 부동산 이하관계권은 가등기할 수 있고요. 4번 약정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그리고 그 이하관계권은 그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 5번이 틀렸죠. 이하관계권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이하관계의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대금을 제공해야 돼요. 환매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하관계권을 행사해야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대금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환매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매는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의사를 표시합니다. 반면에 예약환급권은 예약환급권을 행사하여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 대금지급 의무가 생기니까 5번 틀렸죠. 2번에 1번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기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랬죠. 2번 형성권이고 3번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4번 예약환급권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할 때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 5번 예약환급권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10년. 예약자는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너무 간단하죠. 자 3번부터 계약금 문제죠. 갑은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1.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이행 착수 전이죠.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2번 배액 제공과 함께 해야 되죠. 3번 상대방이 수령 거절한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을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 해제는 원상회복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랬습니다. 5번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을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계약금이 갑에게 당연히 귀속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 성질이 없게 됩니다. 4번, 1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을 하고 있어요. 이행 준비는 이행 착수가 아니지요.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게 이행 착수예요. 따라서 이행 준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니까 배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있죠. 2번 대금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때 불입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위약금 특약이죠. 그죠? 따라서 이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and 위약금 중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겸하게 됩니다. 자, 3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놨을 때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과소하더라도 증액은 안 되고요. 과다할 때 감액만 되고요. 과소하더라도 증액은 안 되고. 두 번째, 손해배상액은 감액이 가능해요. 과다할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위약 벌일 때는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과다할 때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일 때만. 여기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미 그 3번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과다할 때 법원은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뭐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때. 두 가지 추가. 과소할 때 증액 안 되고 손배 예정일 때도 그 다음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 벌일 때는 벌칙이니까 과다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다. 4번 계약금 수수는 계약금을 수수하면 계약금 해지권이 생기죠. 그런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이건 뭐예요? 법정 해제죠. 병존하죠. 따라서 계약금을 수수하여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 및 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5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네요. 이행 착수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도 매수인도 더 이상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가 되죠. 없다. 5번 해약금 임의규정입니다. 배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야 계약금 해제는 하지 말자. 얼마든 약정할 수 있다.
이번 매도인은 배그 상환했다는 의사를 표시 아니죠. 배그 상환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죠. 배그 상환을 제공하면서죠. 상환했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4번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행착수가 아니다. 5번 두 번째 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1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6번 1번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라고 해야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은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계약금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죠. 3번 계약금이 수수되었지만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 4번 일부만 지급되었을 때 배액의 기준이 뭐죠?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네요. 이행착수가 아니니 그 이후에도 포기 또는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가 되겠죠. 네. 친구 1번. 7번 갑은 자기 소유주택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중도금, 3달 뒤 잔금. 잔금 받으면서 동시에 등기 넘겨주기로. 1번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을 갖지 않고요. 2번 갑이 해제를 할 때 배액을 을에게 제공하기 전 해제세 표시가 도달하면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죠.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해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이행착수했지. 따라서 갑도 을도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4번 을이 중도금을 지키지 않자 상당기간을 줘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해제와는 별도로 갑에게는 뭐가 생겨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생기죠. 따라서 그걸 해제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에 해제했을 때 특약이 없는 이상 특약이 뭐죠? 위약금 특약이죠.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위약금으로 갑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낱낱이 읽어드린 이유는 익숙해지시라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세 번 듣다 보면 머리에 거의 인이 백이죠. 대충 읽어도 머리에 딱딱 들어오게끔. 8번, 1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어요. 근데 목적물은 인도 전이야. 과실은 누가 수취? 매수인이죠. 매수인. 대금 완납했으니까. 2번 매수인은요.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 지급하라 그랬죠. 근데 인도받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자 지급 의무는 없죠. 3번 권리주장자가 있는데 그럼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매도인이 상담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해요. 그럼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지요. 4번 측량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부담해요? 균분. 5번 일방예약은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다. 주문 그대로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9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어디서 지급해야 돼요? 인도 장소죠. 이번 매수인이 대금 완납하지 않은 상태예요. 또 매도인이 인도 임무를 지체해요. 즉 대금 완납하지도 않았고 인도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과실을 누가 수취해요? 매도인이 수취하죠.
따라서 매수인은 과실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지요. 이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합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지만 이때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원시적 전부 불능을 이유로 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137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일부 타인 권리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보세요.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을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선, 악, 불, 문. 일타 대감. 선악, 불문. 4번도 틀렸고요. 5번 계약비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견본부담. 옳은 거 2번. 그죠? 10번 1번 타인권리 매매라고 나오면 전부 타인권리 말하는 거고요. 이행할 수 없게 됐으니까 불능이죠. 두 번째 줄 불능 당시 시가죠. 이행이익 배상해야 된다 그랬죠. 이행이 뭐예요?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까 봤고요. 이번 목적물에 하자는 기준 시기가 언제죠? 계약 당시죠. 계약 당시. 3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이전해 줄 수 없게 돼. 그냥 나오면 전부 타인 권리죠.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죠. 악해. 3번 틀렸고요. 자,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달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거기에 품질이 적혀 있어요. 그럼 하자 기준은 그게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그 기재된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5번은 경매라고 돼 있죠. 권리 하자 담보 책임만 인정되죠.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묻지 못한다. 이게 답이죠. 11번에 1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더라 법률적 제한.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고 부르죠.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고 부릅니다. 2번 일부가 타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그거죠. 매수인 선악을 나눠놓지 않고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매매나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변제액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돼 있으니 두 번째 줄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 당시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가능해요? 안 해. 안 돼. 설명 못해. 왜 변제기 당시야?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끝. 5번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면요. 당연히 해제나 손해배상 못하죠. 여기 보세요. 불특정물의 경우에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뭐 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물건 내놔. 그럼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는 거고 손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제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12번에 1번 전부 타인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악의예요. 보세요. 매수인도 악의, 매도인도 악의. 일단 매도인은 해제 못하죠. 도선해니까.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지요. 악의라도. 1번 틀렸죠 벌써. 도선해. 매도인은 선일 때만 해제할 수 있죠. 일부 타인 권리가 2번은 나왔죠. 그럼 뭐예요? 매수인은 악의라도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악의라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3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죠. 뭐예요? 부실 선이 대금감액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4번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니까 여기 보세요. 5가지 중에 뭐예요? 요거죠. 용익적 권리죠. 용익적 권리.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매수인이 땅을 제대로 상수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악의라고 되어 있어요.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죠. 용선훼손이니까 선이만. 5번 저당권 행사됐죠. 선악불문하고 출제상환 청구권,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따라서 5번 악의의 매수인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13번 전부타인. 두 번째 줄 매수인은 선의만 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선해 악해. 일부 타인. 두 번째 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 풀렸죠. 사실을 한 날. 3번 일부 타인. 자, 일부 타인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대금액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4번 저당권 행사. 선악불문하고 출제상환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5번 전세권이 목적이 됐다. 용익적 권리죠. 선해손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오는 거 3번. 겁나 쉽지요. 14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격려해 줬는데 1번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이죠. 부동산 소유자가 병이니까 전부 타인이죠. 그죠? 알았던 을이니까 악의죠.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 1번 틀렸네요. 겁나 쉽지 뭐. 2번 병명의 가등기인데 두 번째 줄 본등기가 됐어요. 이거죠? 어디예요? 이거죠. 저당권 행사하고 똑같죠. 저당권이 돼 있는 걸 하는데 저당권에 실행돼 소유권 상실한 거나 가등기 부동산 왔는데 가등기가 본등기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똑같지. 그러니까 저당 출회손이 적용돼서 매수인들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반면에 3번은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하는데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1억 채무가 있어요. 이걸 인수했어요. 지가. 근데 경매가 돼. 그럼 지가 도랑 갚은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럼 매수인이 돈을 갚아야지. 안 갚아서 저당권이 실행된 거니까 매수인이 돈을 안 갚아서 실행됐으니 매수인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3번이죠. 4번 병소유. 갑이 선이야. 그럼 뭐예요? 도손해. 예? 예? 을에게 뭐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해줘야 할 수 있다. 단 을이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부동산이 병소유인데 계약 당시 매도인이 선이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이 악의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은 내가 요역지를 샀어. 근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용익적 권리로 가야 되죠. 용익적 권리로. 근데 두 번째 을이 알았어요. 악의죠. 해지할 수 없다. 15번 갑은 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도. 전부 타인 권리죠. 그죠? 을 소유 건물이니까 전부 타인 권리잖아요. 1번 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번 틀렸어. 2번 매수인이 악의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2번이 답이죠. 뭐 겁나 쉬워. 이거 뭐 답 뭐야? 이거 문제도 아니야. 2번 원시적 불능 아닙니다. 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4번은 갑의 잘못으로 소실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갑의 잘못으로 소실했으니 이행불능, 이행불능. 따라서 병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자, 5번 병이 갑의 기망에 하여 갑수요로 알고 매수를 표시했는데 을 건물인 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지요. 담보책임과는 별개로 착오나 사기 강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옳은 거 2번. 16번은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손해배상 청구. 자, 악의의 매수인이 해외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라 그랬죠. 뭐 저당 출해 손 저당권 실행 찾으시면 돼요. 5번. 그죠? 5초 걸립니다. 5초. 17번 1년 적용받지 않는 거. 아예 기간 없는 거랑 물건의 하자 찾으시면 돼요. 그거 한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돼요. 1번 있네. 전부타인 권리. 1초. 자, 18번에 1번. 가등기 부동산을 샀는데 본등기가 됐어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저당으로 간다 그랬죠. 이거 몇 조? 576조. 그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외우세요. 한번 묶어가지고 570조 전부타인 권리, 576조 저당권 행사. 이렇게. 1번 틀렸죠? 두 번째 조 그때 민법 570조 전부타인 권리 담보책임이 아니라 576조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바꿔야 되죠. 실제 판례는요, 요걸 쏙 빼고 나와요. 출제가 요걸 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제가 됐었을 때는 넣어줬었어요. 570 이렇게 지문처럼 이렇게 570조 그 다음에 전부타인 권리 담보책임이라는 문구를 넣어줬어요. 왜? 수험생들이 570조, 76조를 못 외우니까. 그런데 개또라이가 들어가면 특히 요새 개또라이들 너무 많죠. 출제자 중에 그런 인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칼 들고 돌아다니는 놈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는 판사도 서울을 출장 와가지고 성매매하는 그런 나라인데 예? 또 판사 복귀했죠? 재판하고 해빠져 있죠 지금. 아이 거지 같은 새끼. 하여튼 꼬라지가. 뭐 얘기하다가 또 글로 갔어? 또라이 있을 수 있다 말이야. 2번 타인 권리라고 돼. 전부 타인 권리. 매도인이 권리 축에서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이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이어야 되죠. 그죠? 그죠? 선이란 말은 없지만 1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선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은 선의 매수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요. 두 번째 줄 알았더니 평수나 면적이나 수량이 계산을 위한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수량적 매매가 아니지요. 수량, 면적의 주안을 두고 가격을 결정으로 수량적 매매인데 단순히 계산의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수량적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토지 매수인이 등급부만 열람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은 채 도로용 토지를 매수하겠다. 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부르죠. 이거 왜 따졌을까요? 공장 못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건의 하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과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4번은. 5번은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 안날이라 함은 권리부가 타인에 속한 사실 안날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게 확실하게 된 사실 안날 이렇게 되겠죠. 사실의 안날의 의미. 19번 천평방미터죠. 1번 전부가 병소유 선해 악해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죠? 2번은 처음부터 800평밖에 안 돼. 수량 부족이죠. 그죠? 선이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2번 틀렸죠. 3번 300평이 병소니까 일부 타인이죠.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즉 악의라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4번 지상권 용익적 권리. 근데 을이 악의야.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죠. 저당권이 행사되어야 담보 책임이 성립하죠. 틀린 거 2번. 20번 수량 지정매매에서 수량 부족이 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3천 1평방미터를 5만 원씩 계산해서 1억 5천만 원. 그런데 측량 결과 2,700밖에 안 돼. 수량 지정 매매인데 수량이 부족해.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각각의 면적을 가격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를 기준으로 정했다. 수량적 매매로 볼 수 있다. 2번 선의의 매수인. 두 번째 줄 안날로부터 1년 내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답이지. 3번 원시업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 따위를 물을 수는 없고요. 4번은 경락을 받았어요. 2,700밖에 안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갑은 채무자 을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채무자을이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의 자력 여부를 묻지 않고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5번 갑이 계약 체결 당시 면적이 2,700임을 알았어. 악의였어. 그럼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런 거 2번. 21번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의 손해배상은 아까 뭐랬죠?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한 이행이익배상이었었죠. 3번, 2번 타인 권리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게 오로지 매수인 잘못이야. 당연히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죠. 위험부담 쪽으로 가야 되겠죠. 3번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일부가 틀렸죠. 전부 타인 권리는 전부를 이전해 줄 수 없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부를 이전해 줄 수 없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줄 일부를 지워야 됩니다. 4번은 전세권의 행사라고 돼 있죠. 이건 저당권 행사하고 똑같죠. 전세권 행사 이꼴 저당권 행사하고 똑같죠. 따라서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용선훼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세권이 존재하면 용선훼손이고요. 전세권이 행사되면 저당 출훼손이. 그죠? 구별하시면 돼요. 5번 물건의 하자를 알았다 과실로 알지 못했다. 담보 책임 안 되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런 거 2번. 22번 경매, 사경매, 옥션 이런 거 당연히 포함 안 되죠. 공경매만을 말하죠. 이번에 하자 담보 책임이 뭐죠? 물건의 하자죠. 경매선 인정되지 않는다. 1차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3번 계약 해제 대금감액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5번 물건의 하자. 법률적 장애를 법원은 물건의 하자로 본다 그랬죠. 근데 이걸 만약에 권리 하자로 보게 되면 담보 책임 인정될 수 있지요. 틀린 거 3번. 자, 담보 책임 문제 쫙 좀 풀어봤는데 어때요? 풀 수 있죠? 이거 외우면 푸는 거야. 이걸 푸는 거야. 이걸로. 23번에 1번 환매권 행사를 위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환매대금을 선이행이 아니죠. 환매대금 먼저 주고 환매하는 게 아니라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하는 거죠. 동시에. 선이행이 아니죠. 2번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고 돼 있고요. 동산 3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4번 환매권 등기는 처분금지효가 없으니까 환매 의무자인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5번 재산권이고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할 수 있다. 2번이 옳은 질문이죠. 24번에 1번 5년 3년 넘지 못하면 넘으면 단축하고요. 2번 절대로 연장 불가하며 3번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고요. 4번 환매권 등기해야 되는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죠. 여기서 매매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거기에 무기 등기 형식으로 동시에 하고요. 그러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5번 환매했을 때 과실과 이자는 퉁친 것으로 즉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담보 책임은 조금 까다롭고요. 까다로운 지문이 있었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 풀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정리해서 꼭 맞출 수 있도록 해봅니다. 쉬었다가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